이번 챕터에서는 에디터블 폴리 모델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3ds max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링 방식이고, 에디터블 폴리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점을 나누고 추가하고 합치고 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컵이 보이는데, 이 컵도 현재는 지금 밀도를 높여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태지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필요한 곳에, 굴곡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엣지를 더 추가하고 면을 나누고 점을 연결하고 해서 전체 형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과정을 3ds max에서는 에디터블 폴리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캐릭터 형태도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형태를 이해하고 골격을 이해하고 그 형태에 맞게 원하는 곳에 엣지를 추가하고 연결하고 면을 나눠주고 함으로써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링 자체 기능보다도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어떤 크기와 어떤 비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에디터 폴리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크리에이트에서 지오메트리 가면 기본 도형들이 있고, 여기에서 박스를 선택합니다. 박스를 선택해서 탑뷰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중앙에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생성하게 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높이를 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줌을 해서 화면에 다 이렇게 정렬시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박스가 지금 가로 세로 높이에 세그먼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모델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에서 만들고 모디파이로 이동하게 되는데,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박스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컨버트 투 에디터 폴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어서 에디터 폴리로 변환이 되고, 이제 이 모델링을 에디터 폴리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셀렉션에 가보면 버텍,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있는데, 점, 선, 면이 폴리곤, 엣지, 버텍이고, 보더는 이 면이 사라진 면을 선택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사라진 면의 전체 보더, 이 경계면을 한 번에 다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두하고, 엘리먼트는 이 전체, 이 오브젝트 전체의 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는 모든 덩어리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일 때는 버텍 하나가 선택이 되고, 엣지일 때는 엣지 하나, 엘리먼트일 때는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텍, 엣지, 폴리곤 이 기능을 우선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확대하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텍을 선택하고 하나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드 면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새로운 버텍스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나가 됐던 것을 면을 생성하면서 추가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선택 하나 더 됐네요. 자, 전체 버텍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버텍이 생성이 됩니다. 자, 챔퍼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챔퍼 같은 경우는 이 버텍, 선택한 버텍스를 이렇게 쪼개주면서 새로운 면을 추가합니다. 이렇게요. 교재에서 이미지로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과정을 보면 어떻게 면이 생기는가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텍스 선택하고 챔퍼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본인의 모니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만 표현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익스트루드가 있고 익스트루드 옆에 이렇게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세팅 버튼, 먼저 버텍스를 클릭하고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UI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제 높이 값과 이런 거를 버텍스를 추가하면서 얼마나 면의 넓이, 형성된 면의 넓이나 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버텍스 높이, 이것을 미리 한번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게 만드는 것이 편할 경우가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먼저 확인하고 이것을 결정이 되면 OK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챔프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한 기능, 버텍스 선택하고 챔퍼 세팅 눌렀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픈 챔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챔퍼를 하면서 면을 뚫어주지 않고 그대로 면을 생성하고 있죠. 이럴 때 이거를 클릭해주면, 자, 뚫렸죠. 챔퍼 하면서 버텍스는 챔퍼하지만 그 챔퍼된 그 사이에 면은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 구멍을 뚫으면서 버텍스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눈으로 한 번씩만 실행해 보시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어서 기능 자체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각 기능들을 일단 먼저 다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이런 기능이구나 하는 거를 익숙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리무브 버튼으로 버텍스를 한번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그냥 지워버리는 기능은 그냥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버텍스에 연결된 이 모든 엣지죠. 엣지를 다 같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리무브를 누르면, 자, 버텍스만 사라지죠. 그래서 그 버텍스를 사라진 곳은 면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버텍스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사라지게 해서 이 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 리무브를 이용해서 버텍스만 사라지고 면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버텍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버텍스를 어떤 곳에 붙이거나 두 개의 버텍스를 하나로 만들거나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주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버텍과 버텍 사이를 연결하고 어떤 버텍과 어떤 버텍 사이를 연결하는가가 모델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의 버텍스 선택하고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원하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커넥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앞으로도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델링과 버텍 사이를 하고 커넥트, 버텍과 버텍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엣지와 엣지를 나누는 거, 이것이 모델링 과정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엣지를 추가하는 거, 그것이 모델링 과정에서 사실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이 커넥트 기능은 엣지를 선택했을 때도 가능하고 또 버텍을 선택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엣지 상태에서 원하는 버텍과 버텍스를 선택하고 커넥트 눌러서 연결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텍스를 사라지게 하고 싶거나,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거나, 이 버텍스를 이동해서 연결하는 기능인데, 이것은 타겟 웰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버텍스 선택하고, 타겟 웰드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렇게. 이것을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동시켜서, 버텍스, 최초 선택한 버텍스를 이동시켜서 다른 버텍스로 옮겨붙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버텍스를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요. 기능 자체는 한 번씩만 실행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텍스를 없애보겠습니다. 하나로 합쳐서요. 자, 이렇게요. 이런 형태가 됐죠. 다시 이 상태에서 이것을 챔퍼를 이용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자, 이제 두 개 선택한 버튼의 중앙으로 하나 선택한 것의 중심값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는데, 타겟 웰드는 이동시켜서 합쳤다면 여기 있는 컬랩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버텍스를 정리하고 하나를 합친 기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타겟 웰드하고 컬랩스는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만들고 엣지를 이용해서 한번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클릭하면 익스트루드 이렇게 똑같죠? 익스트루드. 아까는 버텍스를 추가하면서 면을 만들었죠. 이번엔 엣지를 추가하면서 면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세팅 마찬가지로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OK 하고, 자, 챔퍼 기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챔퍼도 마찬가지 챔퍼 나눠주고요. 자, 세팅해서 자, 넓혀주죠. 챔퍼 기능에서 이제 세팅에 들어가면 다른 점은 챔퍼에 있는 엣지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세그먼트를 추가한 만큼 공유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공유를 이루게 되는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사실 이렇게 7개를 넣어서 공면을 주면 이 사이에 버텍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 버텍스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 버텍스를 정리할 만큼의 엣지를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단순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형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어느 정도 모델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엣지를 연결하고 엣지 구성을 완전히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엣지 리무브도 마찬가지고요. 리무브도 자, 이렇게 삭제하죠. 마찬가지로 리무브는 엣지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하고 다르죠. 딜리트 해버리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리무브. 이 리무브는 리무브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요. 리무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엣지의 경우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방법이 있는데, 루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엣지 하나 선택하고 회전하는 방향, 얘가 이 평행한 방향으로 돌려서 모든 걸 다 선택하는 기능인데, 앞으로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 방법이고, 이 기능을 활용해서 모델링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뷰에서 지금 각각 피벗 포인트 지금 유즈 이거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죠? 이렇게 각각의 센터로 엣지마다 센터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지금 그냥 중앙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엣지 선택한 모든 것의 중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링을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트를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링을 선택해서 커넥트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또 여기에 또 추가하고 싶은 경우 다시 한번 링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자, 이번 경우에 근데 여기다가 양쪽에다 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그냥 여기서 챔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설명한 커넥트와 챔버, 링 셀렉트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가지 모델링하고 엣지를 추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링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됐는데 왜 여기로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나, 둘, 셋은 자, 사각형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는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링 셀렉트는 사각면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를 평행하게 돌려서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링 지금 요 면이 아니고 요 면을 선택해서 링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모두 연결된 선을 완벽하게 선택해주고 이때 커넥트 누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캐릭터를 만들 때든 하드 서피스 모델링 할 때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택 방법입니다. 그리고 루프 선택을 하게 되면 루프는 이렇게 연결된 지금 이것은 연결되지 않은 평행한 것을 모두 한 방향으로 선택한다면 링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를 연결해서 다 선택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것은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링 선택됩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면 루프네요. 루프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면 링은 이렇게 평행의 방향으로 모든 걸 선택한다면 루프 셀렉트는 연결되어서 이어진 모든 엣지를 한 번에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챔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리무브해서 지울 수 있는데요. 자, 리무브하고 버텍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리무브하고 버텍스로 이동해 보시면 엣지는 사라졌는데 버텍은 사라지지 않죠. 리무브는 한 번에 모든 걸 사라지지 않고 그 선택한 것만 사라지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버텍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다시 한번 리무브해고 정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리무브인 경우에는 자, 선택하고 리무브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하면 가보시면 버튼까지 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엣지 선택하시고요. 루프 선택하시고 자, 리무브로 한 번에 컨트롤 키 누르고 버튼까지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되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요. 엣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능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선택하고 폴리곤에 있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기능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외의 기능보다도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능만으로도 모델링을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위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트루드요. 익스트루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하죠. 선택한 면을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면이 생성돼서 나오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의 면을 선택하지 않고 자, 캔슬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선택했을 경우에 세팅을 눌러보면 지금 이것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방향이 있죠. 이 선택한 폴리곤의 전체 평면의 방향에 평균을 낸 방향으로 면을 생성하고 이렇게 밀어내 줍니다. 그런데 로컬로 하게 되면 각 면의 수직인 방향, 각 면이 노멀 평행이죠. 각 면이 가진 방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생성된 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형태를 좀 다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 면의 각각 평행인 방향, 이 면의 평행인 방향, 이 면의 평행인 방향, 이렇게 평행인 방향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바이폴리곤 하면 선택한 모든 면을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생성하게 합니다.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로컬 방향으로 해서 각각의 로컬 로메알이죠. 그래서 각각 표면을 수직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폴리곤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베벨 기능이 있는데, 베벨은 익스트루드 하고 나서 생성된 면의 크기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익스트루드 하고 나서 생성된 면의 크기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베벨의 세팅 가서 마찬가지로 베벨, 그룹, 로컬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생성해 보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선택된 폴리곤 안쪽으로 이 면을 이 안쪽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셋을 이용해서, 자, 인셋 바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인셋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에 지금까지 설명한 기능을 가지고 한번 간단한 하드섭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요. 실린더를 탑뷰에서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자,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저는 빨리 한 화면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바로 그냥 컨버터에서 에디터 폴리 만들고 바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폴리곤 가서 이렇게 인셋, 폴리곤 가서 바로 인셋 하고요. 바로 베벨 해서 추가하고요. 그렇죠? 다시 인셋 하고요. 이번에는 아마 익스트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고요. 다시 이번에는 베벨. 자, 그리고 다시 인셋 하고, 여기는 선택한 폴리곤을 하나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콜랩스. 자, 이렇게 이런 형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뭐 지금은 단순하게만 떠오른 대로 했지만 뭐 기아나 의자나 컵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폴리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이 부분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누르고요. 이번에는 로컬 방향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추가됐죠. 근데 이것을 한번 플러스 누르면 이것이 반복돼서 이어집니다. 다시 플러스. 자, 이렇게 추가하고 오케이.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까지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크게 많은 형태를 쓰지 않고 지금 폴리곤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에 있는 브릿지 기능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이 폴리곤과 아래쪽 마주보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브릿지를 선택하면 말 그대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마찬가지로 세팅 누르고, 브릿지에 추가하는 기능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성될 엣지, 그리고 자, 굵기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둥에 배가 부르고 그렇죠. 굉장히 이 모양을 만들려면 또 이것을 엣지를 다 일일이 움직이고 버텍스 움직이고 선택해야 되는데, 엣지 필요한 만큼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곡선이 있을 곳에 엣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선을 더 많이 만들어 엣지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이거는 위아래 보시면 아시죠?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할 것인가 아주 재밌죠. 그리고 자, 트위스트 회전.
실제로 아주 기하학적인 그 무늬의 석상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인 기능을 다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이용해서 엣지 추가하고 이런 정도의 형태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작업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추가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폴리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